안녕하세요. 현재 새로운 직업을 위해 공부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방향으로 제가 살게 될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이란 한차도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 저는 속에 쌓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다가 좀 털고 가고 싶어서 얘기를 해봅니다. 라면 어린이 교사였고 5년 차에 결혼을 했어요. 주변에 비슷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랍니다. 남편은 초반에 제가 그만두기를 했었어요. 당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만두는 게 어때? 나도 고민이야. 여기 원장님이랑 진짜 너무 안 맞거든. 아기들은 진짜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원장은 알아. 그걸 아는데도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안 맞춰 주더라고. 엄마들이 밤낮으로 전화를 해서 자기 기만 떠들고 있는데 그걸 안 막아. 남편은 이 부분에 혀를 내두르며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면 어린이집 선생님들 진짜 대단해. 점심시간에도 애들이랑 밥 먹고 온 일만 하는 거잖아. 게다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애들 다치고 하면 얼마나 보람이 없는데. 그냥 우리 바들이 웃는 얼굴 보며 애네들 크는가 보고 미안을 삼는 거야? 돈도 돈이지만 그런 감정 없으면 일 못해. 저도 이런 말 하면서 약간은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고 이때 잠깐 오시던 어머니도 똑같이 말씀하시더군요. 휴, 애를 맡겼으면 그냥 그러다니 하고 말 것이지. 젊은 엄마들은 왜 그렇게 극성들이냐? 진짜 피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괴롭혀대네. 그러게 말이에요. 전에는 더 심했어요. 한밤중에 전화해서 자기 어디 극 켰다고. 어디서 그런 거냐고 따지더라도. 어떤 날은 수일에 전화해서 자기 바꿔주기도 하고 그냥. 그만둬. 남편도 돈 벌고 너도 이제 쉬면서 기 가져야지. 그렇게 스트레스 많으면 애도 안 들어선다. 내 어머니, 저도 이제 한 달 뒤면 학기가 끝나서 생각 중이에요. 말 맞다나 곧 아이들 졸업이고 어린이집에도 퇴직에 대해 말했답니다. 쉽지 않았지만 겨우 그만뒀고 저는 이제 제 생활이 시작되나 했어요. 헌데 저의 이런 고충들, 학부모들의 클레임으로 가장 늘른을 잘하는 남편과 어머니가 이제는 바을 이어받아 그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내일 엄마가 김치 갖다 주러 오신다는데 뭐야? 나 이제 그만두고 좀 쉬라는데? 내일 집에서 좀 늘어지려고 했단 말이야. 뭐 어때? 그럼 엄마랑 같이 밥 먹으면 되잖아. 김치 갖다 주시는 김에 너 음식 솜씨도 보고 싶다고 하셔. 음식 솜씨. 저번 애들이요. 나도 모르겠다. 그냥 자기가 대충 알아서 넘겨?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갔지만 저는 조금은 갑작스러워서 어머니랑 단둘이 만나는 게 편치 않았으니까요. 아니나 다니까 어머니는 남편이 출근한 지 30분 뒤, 즉 아침 8시쯤 넘어서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무거워 죽겠다. 이거 좀 나와서 받아가라고 어머니는 고장 인터폰으로 말씀하셨고 고장을 뛰쳐나가 김치를 이고 들어왔어요. 나 여기 온다고 밥도 못 먹고 왔어.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냐? 별거 없어. 너들 아침에 먹던 거에 숟가락만 하나 더 줘라. 네오 어머니. 저기 아침에 국을 둔 거 있어서 금방 차려 드릴게요. 사실 저는 결혼 전 3년가량 자취를 했던 터라 요리를 못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머니랑 같이 먹는 식사를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드시면서 바로 음식평을 하셨어요. 이거 국물 낼 거면 다시마 같은 거 넣어서 하지? 왜 이렇게 간이 짜고 다진 않냐? 밥 좀 더 줘봐라. 네 어머니 이러면서 저는 맞춰드렸는데 그러고 커피까지 드시고 얘기하다가 어느새 점심때까지 되었어요. 저는 그 시간까지 함께 있을 순 없어 제 용건을 말하고 헤어졌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보니까 확실히 안 좋은 게 쓸데없는 소리를 듣게 돼요. 너는 직장 관뒀으면 이제 바로 아기 가져야지. 우리 성원이는 대기업 다니고 있으니까. 빨리 내가 그만두고
성훈이 좀 잘 살피길 바랬어네. 아기는 우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따로 공부할 게 있어서 그만둔 거예요. 공부. 무슨 공부? 결혼해서 또 취직할 건 아니잖아. 이제 아기 낳고 남편 돌보면서 살아야지. 무슨 공부야? 저 공인중개 공부 시작하려고 책도 샀어요. 이번에 신혼집 얻으면서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게 단순 공부가 아니라 나중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시고 제가 너무 편해진 것 같았어요. 됐어. 너는 저만큼 벌어오는 다음 편에 들고 무슨 생계 걱정을 하고 있어. 애나 빨리 생기길 바라라. 좀 안해. 어머니, 이런 류의 대화는 어쩌다가 한 번 만나더라도 마음에 남는 편인데요. 문제는 어머니가 일주일에 3~4번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니? 나 지금 마트에서 딸기 사고 있다. 집에 딸기 있어? 이런 식으로 전화를 거시거나 또 이렇게 걸려올 때도 있었어요. 어딘데 배를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어. 어머니, 저 구청에 볼 일 있어서 왔어요. 집에 오신 거예요? 저 들어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뭘 하는데 나가 있어? 이 시간에 저 서류 처리 확인할 것도 있고 할 게 많아서요. 에휴, 너랑 밥 먹으려고 서둘러서 왔더니만 나 배골마 죽겠다. 좌우지간. 빨리 폴리 보고 들어와네. 저는 이거 끝나고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어머니, 무슨 친구랑 약속은 약속이야. 결혼이 뭔 애들 장난이니? 결혼했으면 딱 끊고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낼 생각을 해야지. 얘 좀 봐. 웃기는 애네. 저는 이때 핸드폰을 넘겨주며 한숨을 탁하게 쉬어가며 일단 이날은 안 된다고 무을 박았어요. 어머니, 저도 오늘 구청에서 일 마무리 지어야 되고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거 안 되면 또 와야 되고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하니까 어머니는 엄청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리셨.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만나는 것도 부담되는데 계속 본인한테 얘기만 하셨고 저는 그게 좀 이골이 났었거든요. 주로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우리 성훈이는 어릴 때 내가 정말 눈물로 키운 애. 얘야, 아빠가 일찍 병으로 먼저 가고 고등학교 때는 붙여주는 과외 선생님도 없이 혼자 지독하게 공부했던 애야. 그런데도 저렇게 대학도 잘 갔지, 군도 하게 다녀오고 대기업도 들어가고 얼마나 잔대네, 그러시군요. 너 그러니까 우리 성훈이 더욱 잘 챙겨야 돼. 제가 외가친가 통틀어서 엄청 귀한 손자야. 그런 손주 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지금 성훈이 이모들이랑 고모들이 멀리 있어서 내가 볼 일이 없지만 나한테 며느리 교육 잘 시키라고 했어. 여기까지 대만해도 빡빡하지 않으시나요? 흔히 제가 어린이집에서 만났던 극성 부모가 떠올랐어요. 선생님, 우리 형준이는 진짜 제가 힘들게 가지고 힘들게 낳은 애예요. 애가 이런 건 먹고 저건 못 먹는데 그거 가려서 잘 먹여주시고요. 우리 형준이 똑똑하고 효자 같은 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형준이는 특별히 잘해줘야 돼요. 이런 말들이 떠올라서 머리가 거렸어요. 그런 타입의 학부모 얘기를 하면 어머니는 거의 반사적으로 화를 내더니만 다를 게 뭔가요? 세상에, 그런 엄마들은 그럴 거 평생 자식 끼고 있지. 왜 어린이집을 보내가지고 지혜만 잘 받으려고 난리들이야. 아휴, 성들이 극성. 이걸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른다는 걸 실감해요. 아무튼 어머니의 갑자스 방문. 그리고 저에게 아들이 맡겨놓은 양 행동하는 모습이 신혼한 2~3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저는 여러모로 부담이 돼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오시는 건 좋은데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할 시간이 없어. 자기야, 인강 듣고 집 청소하고 나도 할 일이 산인데 오전 8시에 오셔서 한참을 계시더라고. 내가 엄청 좋으신가 봐. 그건 감사한데 개인 시간을 도통 쓰기가 힘든 앱 최대한 저는 돌려서 말했고 남철은 이때는 조금 미안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자주 와 계시지?
너 말대로 며느리가 좋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럼 적당히. 핑계대고 나가고 그래. 엄마도 저러시다가 말씀할 텐데 그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러지? 어머니는 계속 매일 우리 집에 오고 싶다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돼서 남편도 이 말은 좀 곤란해했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뭘 어떻게 하진 않았어. 왜냐면 그 뒤로도 변함없이 어머니의 방문은 2주 넘게 매일 같이 이어졌고 이날은 제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샤워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문을 세차게 두드리다가 본인이 화가 나신 거예요. 씻고 거실로 나가보니 누가 문을 부을 것처럼 발로 차서 열었어. 어머니는 제 꼴을 보고도 마구 화내셨어. 너는 왜 전화를 안 받고 문을 안 열어? 어머니 보시다시피 저 씻고 있었잖아. 핸드폰도 여기 거실에 있잖아. 여기 부재중 전화가 10통이야. 어머니 오늘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딱 봐도 볼일 없이 오신 게 분명했어요. 그 말은 대답 안 하고 계속 성질만 되시면서 거실로 훅 들어가시더라고요. 전 오늘은 단판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방에 들어가 머리를 말리고 나왔고 차와 과일을 내드린 다음 조용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할 것도 있고 어머니랑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요. 오늘은 이렇게 오셨지만 내일부터는 저도 학원 다닐 예정이라 집이 없어요. 어머니는 자니 너는 뭐가 그렇게 바쁘냐?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어머니는 성우 씨랑 잘 살려고 내조도 하고 살림도 하고 필요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때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니 눈가가 완전 시뻘게 지신 거예요. 그러더니 냅다 휙 일어나시더니 그대로 나가시면서 진짜 문이 부서질 만큼 세게. 남편은 이후로 저에게 별말하진 않았지만 그 일을 알고 있음이 분명해요. 보이더군요. 왜? 뭔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 화제가 나오면 의도적으로 말을 돌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요즘에 통 연락이 없으시네. 자기 공부하는 건 어때? 공부할 과목이 엄청 많다며. 아무튼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안 오시고 연락도 안 하시더라. 그래, 나도 오늘은 피곤하네. 얼른 양치하고 좀 쉬다가 자야겠다 이러니 저도 그 사이에서 불편해졌고 괜시일이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됐어요. 근데 얼마쯤 지났을까? 제가 입방정을 떨었던 걸까요? 한 3일 정도 지나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하도 나보고 오지 말라고 질색을 하니까 내가 반찬해서 그냥 갖다 주고 간다. 그니까 학원이니 뭐인지 다녀와서 곧장 넣어놔. 집에 몇 시까지 오냐? 어머니, 제가 언제 질색을 아니에요? 저 12시쯤 와요. 그럼 상하지 않게 바로 버어 넣어놔. 알겠어. 넣어두고 나한테 전화해라. 전화를 우선은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하나하나 생활에 톡는 게 느껴져서 너무 싫었고 그냥 저는 그날도 학원에 잘 다녀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 문고리에 걸려있던 반찬 주머니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왜 마디 비명을 질렀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우리 집 앞에 택배 박스가 놓여 있었고 우체통 칸에도 우편물이 있었나 본데 다 개봉되어 있는 거예요. 택배 박스도 뜯어서 누가 그 안까지 들여다보고는 대충 테이프로 닫아놨고 남편과 저 각각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도 입구를 다 뜯어보고는 문 앞에 그냥 둔 거예요. 저는 너무 기겁해서 반찬 주머니를 집안에 넣어두는 것도 있고 바로 빌라 주인 아저씨한테 마구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기 도둑이은 거 같은데네. 정확히 도둑이라고 말하긴 누가 저희 집 우편물을 죄다 뜯어놨어요. 그리고 택배도 다 뜯어놨고요. 지금 너무 무서운데네. 그리하여 집주인 아저씨는 외부에 있다가 오셔서 CCTV를 보여줬어요. 다행히 이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외근도 나가고 해서 두어 시간쯤 지나서 오셨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어머. 이 사람 은음 웬 할머니인데 이게 저 난간 한쪽까지 안 보이니 직접 뜯어보는 장면까지 찍힌 건 아닌데 아무튼 그 택배 박스 만져보는 건 맞는 것 같네요. 아니, 남의 물건은 이렇게 만지는 거야? 좌우지간 CCTV 달아주길 잘했지?
그게 누군지 집주인 아저씨는 몰라도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때도 그렇고 택배 박스 쪽 앞에 몸을 기대고 거기 안참 서 있던 그 할머니는 바로 어머니였던 거예요. 반찬주로 오셨다가 집 앞에 있는 택배 박스 2-어 개를 다 뜯어보고 남편과 제 우편물까지 다 뜯어서 내부를 들여다보신 거였답니다. 저는 너무 창피해서 집진 아저씨께의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랑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냥 잘 알겠다고 하고 후다닥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저희 집 택배랑 우편을 뜯으세요. 택배, 뭔? 아, 그래, 내가 좀 봤다. 그게 왜? 어머니, 왜 이래요? 이건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얘 좀 봐라. 내 아들 사는 집에 뭐가 왕창 와 있으니까 내 궁금하니까 뜯어본 거지? 아니, 물 앞에 있는 걸 그렇게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고요. 어쨌건 어머니 물건은 아닌 거 맞잖아요. 얘야, 내가 하도 못해서 문고리에 처량하게 반만 걸어 주러 간 거야? 가서 뭐가 잔뜩 있으니까. 엄마가 아들 물건 좀 본 게 그리 잘못이냐? 그럼 내가 비밀번호라도 알려주고 좀 들어가 있게 하던가. 내가 근처에 오지도 말라며? 아니, 언니,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저, 그렇게까지 말한 적 없어요, 어머니. 그리고 제 앞으로 온 우편물까지 뜯으시나요? 그거, 저 카드값 나온 건데, 고지서 그렇게 무단으로 뜯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자 어머니는 여기서 실수한 거라고 막 발뺌하시더군요. 그건 내 건 줄 모르고 그냥 다 성훈이 건 줄 알고 뜯은 거야? 아니, 그러잖아. 무슨 놈의 카드값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 제대로 절약은 하고 사는 거야? 말하다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더 얘기하기가 싫어져 한마디 제대로 쏴 붙였어요. 어머니, 그렇게 남의 집 우편물 함부로 게시하는 거 진짜 안 좋은 일이에요. 범죄로 친다고요. 쟤니까 망정이지 뭐. 너 지금 남이라고 했냐? 내가 내 아들 집 간 거 같고 남이라고야. 기가 막힌다. 진짜 서러워서 미치겠다. 아주 눈물이 나서 죽겠네. 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더 성을 내셨고 결국 저와 남편도 이후에 전화로 실랑이를 벌이며 일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도 집에 와서 저와 한두 마디 하다가 감정이 상했고 남편은 제 앞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다들 이러면 너무 피곤해. 그러지 말고 당분간은 집에서 다른 것 좀 하시고 좀 쉬세요. 자꾸 부딪히고 감정이 이렇게 안 좋아질 줄 몰랐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상황 듣고 깜짝 놀랬네. 그렇게 아들 입부 직접 엄마 오지 말라 하시니 어머니는 진짜 안 오시더라고요. 문제는 이후로 저와 남편의 사이가 어색해졌다는 거예요. 말수도 적어지고 주말에 둘이 있어도 그냥 TV 리모컨이나 슬슬 돌려대다 자고 제가 마트 가자고 말을 붙여도 안 간다고 하더군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 미안한데 자기가 장바구니 오면 내가 냉장고에 다 넣어둘게 그니까 지금은 좀 쉬어도 될까? 이처럼 말은 정중하게 하지만 어머니 저랑 거리를 두는군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많이 우울해졌어. 제가 이 걱정했던 건 이때 저희 친정에선 아빠 칠순에 들고 여러 의견이 나왔거든요. 특히 엄마님은 여행을 생각하셨고 아빠가 엄마보다 5살 위니까 언제 이렇게 칠순을 앞두고 있는 건지 너무 신기하다. 하여튼 한 달 뒤에 다 같이 여행 가는 거 어때? 너도 신랑한테 말해 놔. 알았어. 근데 아마 바빠서 안 간다고 있을 것 같아. 저는 평소였다면 이런 사정을 그냥 말했을 텐데 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진 뒤 우리 집 사정을 말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역시나 돌아오는 대답은 부정적이라고요. 아이 미안해. 일 때문에 많이 바빠. 그때 새일 많을 때라서 나는 그만큼 휴가는 못 쓸 것 같아. 나는 못 가지만 자기는 잘 다녀와. 우선 생신 축하드린다고 말씀 전해줘. 돈도 당신한테 전달할게. 나는 미리 식사 같은 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제 일이라면 무조건 다 앞장서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 서운하죠. 씁쓸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엄마에게 더더욱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시더군요. 이후로 제가 조용히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사이에 남편은 계속 은연중에 티를 내더군요. 자기 엄마랑 제가 사이가 나쁜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간혹 제가 말을 걸면 인상을 쓰기도 했어요. 여보, 저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우리 언제 나가서 먹을까? 글쎄, 좀 피곤해서 나는 당이 집에서 해주는 게 맛있어. 결혼했으니까 가서 하는 연애 때 기분도 내고 해야지, 그러게. 근데 나도 요즘 일이 많으니까 좀 지쳐서. 그래, 이해 좀 해줘 이러면서 누가 봐도 잔뜩 사랑의 감정이 식어 보이는 사람처럼 하더라고요. 약간 마음이 찹찹한 와중에요. 어머니는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연락을 하셨어요. 남편의 반찬이 마음에 걸려서 좀 잘 지내보려던 저도 이 연락을 받고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어머니가 전화하셨더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다른 건 아니고 내가 하도 나에게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일부러 너 없을 때 피해 이렇게 놓고 가네. 뭐를 두고 가셨어요? 그래네. 남편이 좋아하는 계란찜과 양배추를 내가 좀 해왔으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아네, 그럼 제가 좀 이따 들어가면서 가져갈게요. 좀 이따가. 아니라 빨리 가져가라고. 날푹해서 음식 식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대화가 거듭되니 저는 어머니 전화를 받아도 점점 시큰둥해졌고 남편은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반찬을 받아서 몇 번 먹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대놓고 저에게 불만을 가진 듯한 얼굴은 엄마한테 잘 먹겠다는 인사 정도는 드려 뭐 그래, 알았어. 남편은 자기 엄마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분의 길을 불편하게 느끼던 중 어머니의 폭주는 그 뒤로도 계속 시작됐답니다. 이거 시모가 보내준 물건이다. 내가 거기까지 못 들고 가고, 요아, 우체국에서 택배로 보낼 테니까 받으면 바로 연락해라. 너 무거지라서 늦게 들어가면 더 쉬어 비틀어진다네. 저는 어머니가 뭘 자꾸 갖다 준답시고 연락하시고 그걸 확인한다고 전화하고 계속 본인 아들에 대한 것만 강요하는 게 지겨웠어요. 어릴 때 하는 일들이야 돈이라도 지불해주지. 이건 대체 뭔가요? 근데 더 자기였던 것은 어머니가 보내준 묵은지가 보통 묵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침 이때 남편도 같이 오픈해서 다행이었답니다. 아이, 이거 뭐야? 아유, 냄새 장난 아니다. 이거 무지라고 하셨는데 잠깐만, 마스크 좀 갖고 와봐.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이모한 남편과 저는 마스크를 각각 쓰고 비닐 장갑까지 끼고서 그 박스를 확인했어요. 만 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도 저랑 같은 마음일 줄 알고 이렇게 말했죠. 이거 어떻게 버리지? 뭐, 이걸 버릴래? 그래도 모르게 눈이 동그랗게 떠져서 툭 하고 내뱉었어요. 그럼 이걸 먹으라고? 새 맞는 것도 죽을 것 같은데? 이거 한 점이라도 잘못 먹으면 당신이랑 나랑 알아 누워. 아이, 엄마 속상하실 텐데. 많은 걸 다 버리라고 10km 나 되는 걸 우리가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이 정도면 이미 어머니가 보내실 때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되셨을 것 같아요. 것 같은데 남편은 이때 뭔가 자기 엄마 험담으로 이어질 것 같았던지 벌떡 자리를 막 자고 이러더라고요. 여보, 더 망설이지 말고 어머니한테 연락드려. 내가 버린다는 거랑 당신이 버린다는 건 다르니까. 내가 전화해서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그럼 어떻게? 어머니 매일같이 묵은지 어떻게 먹었냐고 전화해서 확인하실 거고. 그거 먹었다고 하면 계속 그런 상태의 것들을 보내실 거 아니야? 심지어 이거 버리는 것도 돈이야? 아휴, 냄새 현관에 냄새 다 배겠다. 남편은 자기가 키우는 식물도 현관 입구 가까이 있다 보니 순간적으로 움찔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인상을 말도 못하게 쓰더니만 엄마한테 전화를 걸더라고. 엄마, 그 묵은지 잘 받았는데 이거 받아보니까 다 상했네. 아니야, 근데 이건 먹긴 좀 그래? 엄마,
정리는 내가 할게에 남편은 이때 손에 비닐장갑을 둔 상태라 스피커폰으로 말하고요.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다음에는 굳이 안 보내줘도 돼. 이거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근데 어머니는 아주 난리가 하신 거예요. 아이고, 애들 좀 봐. 미쳤어. 그게 양이 얼마나 되는데 좀 살갔으면 씻어서 먹으면 되지? 그걸 버려내. 마누라가 시켰어. 걔는 애가을 딱 지질 못해가지고 바꿔반 남편은 이때 불쑥 당황해가지고 코 주변이 다 졌어요. 묵은지 냄새 때문에 고통받아. 그렇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대놓고 저를 함부로 부르는 걸 들었으니까. 네, 어머니, 저 옆에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걸 그냥 다 씻어 먹으면 되지? 왜 그걸 버려? 그럴 거면 내가 뭐 하러 보겠냐? 휴, 살림 그러 줄 몰라. 너 그렇게 음식 함부로 버릇하면 죄받아. 어머니, 이거 이미 곰팡이가 다 쓸어서 만지기도 무서울 정도예요. 근데 옆에서 남편이 또 미간을 쫙 풀리면서 입 모양이 딱 이랬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대고 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전화 끊을게요. 그러고는 저도 또 똑같이 인상을 마구 쓰고 남편한테 처음으로 받아쳤어요. 좋아, 그럼 버리지 말라니까 어떻게 할래? 당신이 이거 넣어두고 다 먹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아이 말을 말죠? 저는 그대로 밖에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 큰 사이즈를 엄청 많이 샀어요. 그리해서 거의 옮겨 담았고 남편도 찔리는 게 있어서인지 같이 옮겨 담긴 하더라고요. 그 주변을 싹 치우고 현관에 낙스까지 뿌리고 환기를 종일 시켰지만 그 다음 날까지도 묵은지 냄새는 제 코끝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어멜니는 기어이 그 다음 날 전화를 해서 확인하시는데 남편이 더는 못 보겠는 전화를 뺐다고요. 엄마, 내가 먹기 힘들어서 정리한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내가 그걸 무겁게 이고지고 가서 택배로 보내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버리냐? 세상 진짜, 이건 내 이모까지 무시한 거야? 당장 너, 마누라 바꿔. 엄마 됐어. 제발 그러지 좀 말라니까. 저는 일은 그 둘에게 넘기고 이제 우리 친정 가족 여행을 준비해야 됐어요. 시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제 마음도 급했고 남편은 계속 시둥하니 관심 없어 보이니 속상했거든요. 혹시나 해서 저인 친정에 슬자 물어봤어요. 저기 엄마, 혹시 우리 남편이 뭐 용돈 보내고 그런 건 없어? 따로 연락 온 건 없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들은 게 없는데. 뭐, 용돈을 왜 보내죠? 그러니 저도 계속 한숨을 팍팍 쉬다가 속이 너무 답답해서 엄마한테 털어놓게 됐어요. 세상에, 너 시어머니랑 그런 상태였어. 나도 나중에 며느리한테 그렇게 되려나? 겁나네. 어쩜 그렇게 아들을 못 놓고 산대? 나도 모르겠어? 진짜 미치겠다. 그 장가 보는 게 아니고 어디 유학 보내놓고 하숙집 아줌마한테 확인하시나요? 자기 아들 잘 먹이라 그렇게 덩치 크고 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아들내미를. 자, 지가 내가 마음이 안 좋겠다. 여행 가는데 편히 가야지. 원 우리야, 뭐 사위 없이 가도 상관은 없는데 너는 내 남편이랑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거 아니야? 됐어. 이제 신경 쓰기도 싫어. 별 수 없지 뭐. 근데 이 얘기를 엄마가 아빠한테 했던 모양이었어요. 아빠가 전화하셨다고. 딸, 제주도 마음 편히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며. 그러게, 결혼해서 산다다는 게 너들 부부 말의 일은 아니야? 어른들과도 잘 맞춰 가야 되니까 쉽지 않거든. 아빠, 근데 나는 좀 억울해. 우리 남편은 처가에 그렇게까지 노력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진땀을 빼야 돼. 남편만이 집 사는데 돈 버틴 거 아니잖아. 대기업 들어간 남편도 돈 버텼지만 나는 더 일찍 취업해서 열심히 돈 모아서 돈 못했어. 그렇게 일일이 따지면 우리 딸만 힘들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나는 따지기 싫은데 어머니가 자꾸 계산적으로 말한다니. 우리 성훈이는 대기업 나왔고
너는 어린이집 교사였고 비교도 안 된다. 우리 아들 정도 만난 거 행운인 줄 알려고 자꾸 그래 나보고 그 값을 하래 생각해보면 저도 너무 철이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내내 우리 아빠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말로는 저를 달주만 자기 딸에 대한 험담을 들으며 너무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저기 너희 시어머니 집 주소 좀 아빠한테 보내줘봐라. 아빠도 얼마 전에 선물로 홈쇼핑 전복을 선물 받았는데 되게 맛있더라고. 너희 엄마도 그때 꺼내보면서 엄청 좋은 거라고 감탄했어. 그것 좀 똑같은 거 사서 보내드리게 뭐하러 그런 일을 해. 그런 거 받아도 전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어른이야. 그렇게 말하면 뭐 써? 아빠도 뭐 고마워해달라고 보내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딸이랑 무언히 지내달라고 잘 부탁한다고 보내는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빠의 마음이 확 느껴졌고 어쩌다가 이런 걸 아빠까지 신경 쓰게 된 건지 여러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남편한테 일부러 이 부분을 말했는데 자기도 순간적으로 움찔하더니 자존심 때문에인지 몰라도 시큰둥 하더라고요. 아빠가 어머니 드시라고 전복 보내셨대. 근데 어머니는 받고 나한테 정도라도 인사는 해주셔야 되는 거야? 너무 아무 말씀 없으신데 엄마가 원래 좀 무뚝뚝하거나 마음은 감사히 생각하실 거야. 너는 우리 엄마가 확인 전화하는 거 그렇게 싫다면서 왜 똑같이 그래? 어린이 알아서 잘 해결해 주겠어? 이러니 우리들은 친정여행을 두고 더 싸울 것 같아서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그냥 관뒀어요.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우리 친정 쪽에 인사 한마디 없었고요. 저는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제주 여행을 갔답니다.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엄마가 이렇게 물어보셔서 순간 좀 울컥했어요. 내 신랑한테는 전화했어? 잘 갔다 온다고. 몰라 나가는 거 아는데 뭐 하러 전화해. 그럼 나오면서 서로 인사들도 안 했어? 집 며칠 비우는데 신랑이랑 인사 잘하고 나와야지. 그걸 왜 나만 노력해야 돼? 아빠가 전복까지 보냈는데 감사 인사도 없는 거 봐. 아직 마음이 안 좋으니 그런가 보지? 남자들이 다 그래? 애들처럼 유치하다. 내가 그냥 어른스럽게 품어줘도 엄마가 이래저래 달래주는 소리를 들어가며 제주도에서의 시간들을 그로 보냈어요. 생각해보니 친구들끼리 여행은 많이 왔어도 부모님과 이렇게 온 적이 없으니 새삼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여행지에서 나름 남편 줄 간식도 사고 그래서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가 집 앞에까지 태워다 주어서 짐들을 바리믹리 들고 내려서 올라왔는데요. 현관에서 엄청나게 큰 스티로폼 박스가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택배야? 뭘 시켰나? 이게 무슨 냄새야? 바로 코로 확 끼쳐 들어오는 아주 불안한 냄새. 뭔가가 썩는 듯한 냄새가 확 들어왔어요. 순간적으로 느낌이 너무 세고 저는 택배 송장 주소부터 봤는데요. 자세히 보니 거기에는 어머니 댁 주소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또 겹쳐서 우리 집 주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 댁 주소인 아빠한테 알려드리면서 제가 한번 훑었던 거라 저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입구에 서서 관문에 열지도 못한 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리고 불행은 시작됐고요. 그래 내 친정 식구들이랑 아주 대차게 퍼질러 놀고 왔다며 미는 굶어죽 말든 아들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집 밖에 모르는 며느리한테 내가 선물 하나 보냈다. 인이나 해봐. 그 화를 끊어버리는 어머니에게 분노하면서 저는 일단 현관문이 열어 제 짐들은 다 들여놓았어요. 그리고 택배 박스를 열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형체 모양이나 그런 것들보다 저는 거기에 아주 아프게 무참히 내버려진 어떤 사물 같은 본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거 전복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우리 아빠가 어머니에게 보냈던 복인데 그 손도 되지 않고 다 이렇게 썩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저희 집으로 보내서 이 자리에서 상해버린 걸 수도 있고요. 마침 이때 토요일이라 지나가던 집진 아저씨도 절 보더니 막 손짓하다 그요 아이고 세대가 왔어. 안 그래도 어젠가부터 저게 있더라고. 집에 사람이 없어 어디 갔다 왔나 보네. 근데 우리 집사람도 여기 오가면서 냄새가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해산물 같은 건 아니지. 그게 미안합니다.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저는 더 말할 힘도 없어서 일단 택배 박스를 다시 보았고 무참하게 엉망이 되어버린 전복을 보니 가슴 안쪽이 지릿지릿게 아파왔어요. 우리 아빠가 좋은 마음으로 싱싱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고르셔서 보내신 건데 눈물이 저도 모르게 왈칵 솟아오르더라고요. 큰 소리가 나서 인지 안에서 남편이 문을 벌컥 열며 나왔어요. 당신 이거 뭐야? 이 박스는. 아유, 냄새 이거? 혹시 또 엄마가 보낸 거야? 저는 바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제 남편도 똑같이 징그럽게 느껴져서 고함을 질렀어요. 그래, 어머니가 보내신 거다. 우리 아빠가 홈쇼핑에서 일부러 주문해서 어머니한테 보낸 건데 인사도 없고 나 여행 가서 집 비우는 거 알면서도 굳이 이걸 다시 그대로 보내서 여기서 섞여 진짜 어쩌자는 거야? 아이 진정해. 일단 집 안으로 들어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는 씩씩거리며 남편 손에 확 잡아당겨 이걸 좀 보라고 대질했어요. 이거 봐봐. 아빠가 보낸 건데. 아빠가 일부러 비싼 거 사서 어머니 몸보신이라고 보냈거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 선물이래, 선물. 이게 선물이라고 했다고. 여행 갔다 왔고 못대치 먹은 며느리라야. 너네 엄마 미쳤니? 이게 사람이랑 나눌 대화야. 말을 하다 보니 저는 더 서럽고 소름이 돋게치고 정말 엄얄리가 너무 밉다 못해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으로 생각이 스쳐갔어요. 이런 일을 벌이는 존재와 내가 앞으로 더 살 수는 없겠다. 이건 내 생존 문제다. 이런 생각 말이에요. 그게 아니, 잠깐만. 내가 엄마한테 물어보겠다고. 엄마가 이걸 왜 다시 보냈는지 나쁜 뜻은 없을 거라니까. 진짜, 당신 너무한다. 이 상황에서도 엄마 편을 들어. 여기 어디에 나쁜 뜻이 없어요? 분명히 그시 이모님인지 뭐든 그때 내가 묵은 건지 버린 것 때문에 어머니가 똑같이 이렇게 한 게 맞잖아. 내가 이딴 걸 왜 상대하고 살아야 돼. 수준도 적당히 낮아야 허리를 굽히지. 이건 아주 밑바닥인데. 아이, 기다려보라고. 진짜 넘겨짚 주지 말고. 남자는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순간적으로 공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자기 엄마한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약속 바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거는 전화는 죽어도 안 받더군요. 저는 한참 가만히 있다가 결심이 섰고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차라리 잘 됐네. 나도 어영부영 끌려다니며 더 바보짓을 할 뻔했네. 당신 우유부단한 것도 죄야. 대놓고 나한테 짜증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아주 피 말렸지? 아이 머리 아프다니까 자꾸 비걸지 말아줄래? 당신은 어떻게든 우리 엄마를 나쁜 사람 만들어야 천하지. 그런 당신은 어떻게든 엄마가 나한테 하는 일은 다 눈 감고 싶지 모른 척하고 싶지. 와이프인 내가 좀 더 엄마한테 안 맞춰줘서 성질나지? 너 그만 안 해. 나랑 더 싸울 거야. 더 안 싸우고 이혼할래? 뭐,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저는 제 간소한 짐에 들어있는 캐리어를 물끄러미 바라본 다음 다시 말했어요. 이제 어머니에 대해 말하면서 더 눈치 보기도 싫어. 욕은 욕대로 먹고 내내 하기도 싫고. 뭐든지 이런 식으로 소름 끼치게 되갚아주는 시어머니. 정말 한없이 수준 낮고 상대하기도 싫어. 더 나빠질 것도 없을 것 같아. 얘야, 너 진짜 말이 심하다 말이라고. 그렇게 다 내뱉으면 돼. 나는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고. 애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한테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로 새로 들으시라고 해라. 잠깐.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지 말고. 내가 좀 더 소양을 쌓고 내 얘기 들어. 내 얘기 좀 들으라고. 어딜 거, 웃긴다. 소양, 당신은 내가 좋은 며느리 감일 것 같아서 결혼 결심한 후거야. 그게 아니라. 아무튼 엄마랑 자연스럽게 당신이랑 사이좋게 하려고 내가 힘들었는지 알아. 매사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이었어. 당신이야말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코웃음 치며 짐을 쌌어요. 너무 웃긴다.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혼하자 그 이제서야 억울해서 나불나불하네. 그러고 곧장 어머니에게도 눈앞에서 전화 걸었죠. 저한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 건지 바로 받으시네요. 저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할게요. 저한테 선물을 하시고 저주를 퍼보신 거 잘 받고요. 이제 얼굴 뵐 일 없을 겁니다. 끊을게요. 뭐 이게 얼마나 집에서 오냐 하며 쳐 자랐길래 끈기가 없어 가지고 하는데 제가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곧장 절인 이혼을 진행했답니다. 우리 둘이 산 기간이 사실 그닥 길다고 볼 수도 없기에 집에 보태던 돈들도 덧고요. 아주 무미건조한 얼굴로 서로 그 집에 마주 앉아 집에 있던 수들도 전부 중고로 팔았어요. 남편은 그 과정 중에 자존심은 또 새 가지고 입 다물고 있다가 진짜로 상황이 그렇게 이어지니 급기야 못 참고 매달리더니 이렇게 갈 얘기가 아닌데 진짜 나 정말 마지막으로 이번 한 번만 잡을게. 우리 얘기 좀 다시 하자. 됐고 이러지 마. 오 귀한 아들이 안 귀한 남의 집한테 안 달라는 거 보면 당신 엄마 뒷목 잡이 말만으로 내 마음 알겠지? 이혼하는 끝이라도 아름답죠. 우리 그렇게 남편과 정리를 깔끔하게 끝냈고 그때 챙긴 돈들 해가지고 저는 다시 작게 제 집을 얻었어요. 친정 근처로 얻었는데 사실 엄마 아빠는 초반에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 전복 얘기하며 하도 제가 오니까 같이 들으시면서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엄마보다 아빠가 더 화가 치솟으셨어요. 잘했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네 말 맞다 나. 애 생기기 전에 정리 잘했다. 그땐 진짜 빼도 박도 못해 별 수 없어. 진짜 안 맞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이야. 저와 남편이 소개해준 주선자로부터 들은 얘긴데 요인은 이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했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성씨랑 자기 얘기는 나도 들었어. 우리 남편이랑 성원 씨랑 같은 서니까. 그 자기 시어머니 그래 전 시어머니 말이야 알아놓으셨더라고요. 거기서 글쎄 모르겠는데 어쨌건 자기 잘난 아들 이혼남 맞는 꼴 아니야? 그게 그렇게 열이 올라서 화병도 지셨나 봐. 성원 씨도 지금 한창 승진 중이고 갈림길에서 있을 텐데 결혼하고 잘 나가고 있던 중에 김이 확 세지 뭐 몰랐는데. 성훈 씨도 컨디션이 형 아닌가 봐. 지금 원룸에 사는 거 같더라고 원이요. 어머니 댁에 들어가 살 줄 알았는데 아무리 저래도. 신혼이 남자가 졸지에 이혼하고 풀이 죽었는데 엄마랑 지금 같이 살 맛이 나겠어. 어쨌건 지금 따로 사는 걸로 알아. 어제도 우리 남편이랑 술 마셨더라. 여기까지 듣고 절로 혀를 차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정도까지만 남편 글을 들었고 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 좀 쉬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하도 시달려서 스트레스도 많이 쳤거든요. 충분히 쉬고 간섭으로부터 노여나 자유롭게 일하며 돈도 벌고 그렇게 얼마간에 살고 싶어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